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승패 예측 분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 데 슈퍼땡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오늘 살펴볼 2026년 3월 21일 리틀 시저스 아레나에서 열리는 경기. 정말 뭐랄까 지독한 소모전이 예상되는 그림이에요. 주포는 고장났지만 장갑은 누구보다 두꺼운 전차와 함장을 잃고 방향을 상실한 구축함의 대결이라고 할까요? 자, 시즌 막바지로 향하는 지금 두 팀이 처한 상황이 정말 극과 극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지금 50승 19패를 기록하고 있죠. 프랜차이즈 역사에 남을 만한 막강한 수비 시스템을 앞세워서 동부 컨퍼런스 1위 자리를 아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33승 36패, 5할 승률도 깨졌고요.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7패, 플레이인 토너먼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단순한 승패 기록이 아니에요. 운이라는 요소를 싹 걷어내고 딱 100번의 공격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연 어느 팀이 더 효율적인지를 보는 거죠. 여기 표를 보시면 두 팀의 경기 템포는 100.1, 100.3, 리그 중위권으로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효율성에서 격차가 확 벌어집니다. 디트로이트는 공격 효율이 리그 10위권으로 준수하고 수비 효율은 무려 리그 2위에 달하는 질식 수비를 보여주죠. 그 결과 100번의 공수 기회당 득실 마진이 플러스 7.8점으로 리그 전체 3위입니다. 반면 골든 스테이트는 전반적으로 딱 리그 평균 수준에 걸쳐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번 경기의 예상 페이스는 97.0까지 뚝 떨어질 걸로 보여요. 왜냐? 간단해요. 골든 스테이트는 지금 주전 핸들러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하프코트 공격을 해야 하고요. 디트로이트는 어제도 경기를 뛰었잖아요. 백투백 일정 때문에 체력 안배를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템포를 늦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전술적인 분석입니다. 통계적으로 승패를 결정짓는다고 알려진 4대 요소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중치가 40%나 되는 슈팅 효율성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상대 유효 필드골 성공률을 51.7%로 묶어버리는 리그 2위의 막강한 수비를 자랑합니다. 특히 아우사르 탐슨 같은 외곽 수비수들이 스크린을 빠져나가 킥아웃 패스를 차단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죠. 반대로 골든 스테이트의 수비는 리그 18위 수준으로 케빈 허터가 벌려주는 외곽 공간이랑 제일런 듀렌이 파고드는 골밑,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막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5%의 가중치를 갖는 턴오버 관리 능력. 디트로이트는 상대 턴오버 유발률이 16.8%로 이 부문 리그 전체 1위입니다. 분명히 지금 주전 핸들러 대신 나온 브랜든 포지엠스키를 강하게 압박할 겁니다. 프레스 수비로요. 근데 골든 스테이트가 이 턴오버 관리가 리그 25위 수준으로 정말 약하거든요. 이건 디트로이트한테 그냥 쉬운 속공 찬스를 계속 내주는 셈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공격 리바운드입니다. 가중치는 20%인데 이 지점이 어쩌면 이번 경기의 승패를 가를 가장 큰 수학적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빗나간 슛의 35.5%, 즉 3개 중 1개 이상을 다시 잡아내는 팀이에요. 그런데 골든 스테이트는 지금 알 호퍼드도 없고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도 출전 시간이 제한적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상대에게 공격 리바운드를 리그 25위 수준으로 내주는데 이건 막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중치 15%의 자유투 획득 능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백투백 경기는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럴 때 케빈 허터나 디트로이트의 포워드진처럼 파울을 얻어내는 능력은 야투가 안 들어가도 꾸준히 득점을 쌓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스탯만 봤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변수를 더해야 합니다. 바로 핵심 선수의 부상 그리고 피로 문제입니다. 골든 스테이트 입장에서 이건 단순히 에이스 한 명이 빠진 게 아니에요. 팀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수준입니다. 스테픈 커리가 코트에 없을 때 공격 효율 지수가 119.3에서 109.5로 거의 10점이나 곤두박질 치거든요. 커리 한 명을 막으려고 수비가 쏠리는 그 중력 효과가 사라지니까 팀의 모든 스크린 플레이가 그냥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디트로이트는 이야기가 완전 달라요. 오히려 케이드 커닝햄이 빠진 동안 팀 어시스트는 25.8개에서 29.1개로 들고 턴오버는 줄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유행 이론이죠. 한 명의 스타에게 의존하던 농구에서 벗어나니까 오히려 공이 더 잘 돌고 팀 전체의 수비 집중력도 올라간 겁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도 약점은 있습니다. 바로 전날 경기를 치르고 왔다는 거죠. 이게 후반전, 특히 4쿼터가 되면 다리에 젖산이 쌓이면서 티가 나기 시작해요. 데이터로 보면 보통 3점슛 성공률이 한 2.1% 정도 떨어지고 수비 로테이션도 0.15초 정도 미세하게 늦어집니다. 이 작은 차이가 승부를 가를 수도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봅시다. 기본적인 팀 스탯, 부상 변수, 피로도까지 이 모든 걸 시뮬레이션에 넣고 돌리면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최종 시뮬레이션은 아주 극단적인 슬로우 게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상 공수교대 횟수는 96.8회, 디트로이트가 106.7점, 골든스테이트가 104.2점, 그래서 총 예상 득점은 210.9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예상 점수차는 디트로이트의 2.5점 차, 아주 근소한 승리입니다. 자,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 최종 결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보이는 건 바로 218.5점 기준 언더입니다. 양팀의 공격 엔진은 커리와 커닝햄이 모두 빠졌고 디트로이트는 체력적으로 지쳐있죠. 경기 템포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어요.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210.9점이라는 결과는 지금 시장 기준점과 비교했을 때 언더의 가치가 압도적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점에서 5점 차 이내에 아주 치열한 접전입니다. 디트로이트가 리바운드와 수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이길 확률이 분명 높아요. 하지만 백투백 일정의 피로도 때문에 상대를 압도할 만한 폭발력은 부족하죠. 결국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결론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로 5점 차 이내의 처절한 진흙탕 싸움이 될 거라는 거죠.